네, 금요일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최원준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운용부 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베트남 증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FTSA, 그러니까 FTSE 신흥시장 승격에 대한 기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의 최근 상황은 어떤지부터 진단을 내려볼까요? 네, 베트남 증시가 요 며칠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연초 이후에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우상향하진 않았습니다. 불과 4월에만 해도 그 트럼프의 상하관세 발표로 베트남이 46%의 관세율이 매겨지면서 15% 가까이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후 7월 달에 그 대베트남 최종 관세가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20% 하향 조정되면서 베트남 경제 및 증시에 좀 단기 큰 악재였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 들어선 그 베트남 신정부의 어떤 친성장 정책과 또 강한 경제 성장 드라이브가 증시를 좀 받쳐주면서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6% 이상의 사실은 엄청난 초고속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추후에 성장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이제 5월 4일 날 베트남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안 68호인데 이 핵심 내용은 이제 향후 경제 성장 엔진을 민간 기업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민간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그 어떤 장애물을 완화해가지고 경제 고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제 베트남 GDP에서 민간 기업 기여율이 한 51%로 절반 정도인데 2030년까지 이 민간 기업을 200만 개까지 늘리고 또 2030년에 GDP 기여율 55%, 그리고 2045년에는 60%와 기업 수를 30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어떤 정부의 어떤 막강한 이런 파워가 증시에는 항상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고, 또 올해 이제 GDP 성장률 목표를 연초에 이제 8%로 제시를 했었는데 8월에 이제 8.3에서 8.5%까지 추가로 상향한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신정부의 어떤 가장 큰 정책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민간 기업 지원 그리고 친성장 정책 같은 것이 좀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도 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간 기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로 이어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베트남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말씀 주셨다시피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에 사실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좀 건전한 조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은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현 시점에서도 시황을 나쁘지 않게 보는 주 이유가 증시가 이제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는 11배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과거 이제 10년 동안 베트남 증시 그 평균 PER이 한 12.3배였고 지금 같이 이제 크게 펀더멘털적으로 위협 요인이 없을 때 14배에서 15배 사이에 거래가 됐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베트남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증시를 잠깐 리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트남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받쳐주는 이상은 증시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필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많이들 말하시지만 이제 젊은 인구 구조 그리고 어떤 값싼 노동력 그리고 커지는 이제 중산층 비중과 도시화율을 감안을 했을 때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이 타 시장 대비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점. 비슷한 맥락에서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베트남의 주식 계좌가 이제 막 1,000만 개를 넘었는데요. 베트남 인구가 지금 1억 명이 넘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침투율이 뭐 이제야 한 1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인당 이제 주식 계좌를 2개 이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당 계좌 비율이 170%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베트남의 어떤 주식 투자 인구가 성장할 거를 감안을 하면은 베트남 증시 포텐셜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젊은 인구층이 많고 또 현재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그리고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전에 그럼 하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그리고 기대해 볼 만한 베트남 경제 관련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우선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과연 정부가 타깃한 그 8% 중반에 가까운 GDP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가능할까요? 어, 어떻게 보시나요? 8%는 사실 그쵸. 상당한 수준의 굉장히 상당한 네, 수준이고 네. 지금 사실 어떤 여러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도 GDP 성장률이 8% 이상 나오는 국가들을 손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이제 상반기까지 베트남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5% 정도였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8% 중반까지 하려면은 이게 사실 무난히 달성 가능한 타겟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정부의 공공 투자 확대나 뭐 개혁 속도를 보면은 마냥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베트남 증시 개별 이슈를 보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FTSE 그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발표가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호재가 실제로 이제 일어날지 등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저희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챙겨봐야 될 텐데요. 국내에서 사실 베트남 증시에 어떻게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ETF를 포함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내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직접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베트남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ETF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법이 있는데 사실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국내에서는 좀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ETF나 펀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ETF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투운용의 그 에이스 베트남 VN30 ETF가 국내에는 유일하게 상장된 베트남 관련 ETF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이 한 3천억 정도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트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베트남 펀드, 이 주식형 펀드 또한 저희 한투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펀드랑 한국투자 베트남 증권 펀드 이렇게 대표적으로 2개 공모 펀드가 지금 설정액 기준으로 합산해서 거의 6천억 이상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액티브하게 알파를 추구하신다면은 저희 이런 주식형 펀드 상품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부동이 없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도 충분히 무리 없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에이스 베트남 VN30 ETF와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펀드 그리고 베트남 증권 펀드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준 한국투자 신탁운용 해외투자운용본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